샴푸바 여러 번 도전하고 상처만 입었습니다. 어떤 건 갑자기 녹아내리고 어떤 건 트러블이 너무 심하고 환경 생각해서 쓰다가 불편해서 다시 액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샴푸바를 써봤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셨던 분들, 또는 샴푸바를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비누 공방 운영하면서 비누랑 샴푸바를 직접 만들고 수업도 하고 브랜드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샴푸바만 사용하면서 수많은 제품을 써보면서 많은 실패도 겪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민감한 피부를 위한 샴푸바 선택 기준 6가지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샴푸바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성분 하나하나를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샴푸바를 편리하게 끝까지 잘 쓸 수 있는 꿀팁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샴푸바는 무조건 마지막에 없어질 때까지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에 닿을 때마다 흐물거리거나 갈라지면 찜찜하기도 하고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손이 안 가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거품이 잘 나야 돼요. 한참 비벼야 거품이 나거나 잘 안 나면 샴푸가 잘 안 되죠. 심지어 머리에 세게 문지르다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체 제품에서는 이 2가지 조건이 성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녹아내리거나 거품이 나지 않은 제품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자극 없는 성분이죠. 샴푸바면 좀 더 순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작 의도에 따라 원가에 맞춰서 만든 제품도 있고요.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샴푸바를 쓰려는 분들 대부분은 두피 트러블, 각질 같은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성분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저희 가족도 두피 타입이 제각각이고 민감해서 더욱 성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좀 두피가 건조한 편이고요. 저희 남편은 쉽게 붉어지고 뾰루지가 올라오는 지성 민감성 두피예요. 또 아직 피부가 약한 8살 아이와 함께 쓰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나 보다 어떤 성분이 빠져있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먼저 설페이트 계열의 계면활성제,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 그리고 실리콘, 멘톨, 이러한 성분들을 모두 배제한 샴푸바를 골랐습니다. 세정력이 너무 강하거나 모발과 두피에 남아서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또 클린감으로 민감한 피부에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 살리실릭 애시드나 멘톨은 탈모 샴푸, 지성용 샴푸에 참 많이 쓰이는 성분인데요. 잘 맞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만 지성 두피라고 해도 피부가 민감한 경우는 이런 성분들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저희 남편도 지성 두피이지만 특히 이런 쿨링 성분에 민감해 하더라고요. 기능성 성분이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이시라면 자극이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시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바로 무향료입니다. 샴푸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향료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고 수많은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일부 향료 성분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성조숙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래서 향료는 더욱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향료는 물론 아로마 오일까지 모두 배제한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샴푸바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뭔지 아세요? 바로 뻣뻣함 때문이에요. 특히 머리가 길거나 손상된 분들은 머리가 너무 뻣뻣해서 결국 다시 액상 샴푸로 돌아갔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발 길이나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샴푸바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머릿결이 부드럽게 유지되어야지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5번째 조건으로 모발의 부드러움을 넣게 됐습니다. 6번째는 pH 밸런스예요. 건강한 두피는 일반적으로 pH 5에서 6 사이의 미산성을 유지해야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pH가 맞는 샴푸를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요즘 약산성, 미산성 이런 문구가 많은 제품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했던 샴푸바 관련 조사에서도 일부 제품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pH를 정확히 맞춘 샴푸바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조건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기준으로 삼게 되었어요. 이렇게 총 6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조금 까다로운 기준들 같긴 한데요. 그런데 한두 번 써보고 많은 제품이 아니라 꾸준히 쓰고 또 다 쓰고 나면 또다시 찾게 되는 그런 샴푸바를 원하신다면 이 육각형의 조건을 모두 갖춘 샴푸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런 고체 제품의 특성상 단단함과 거품력이 없으면 진짜 쓰기가 불편하고요. 그리고 세정, 보습, 진정 이 성분의 균형이 아쉬우면 민감한 피부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고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쓰기에 안전한
안전하고 만족도도 높은 샴푸바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이 기준들을 고수해 왔는데요. 2년 전에 샴푸바 추천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이후로도 다양한 제품을 계속 써보면서 조금 더 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정말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샴푸바를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괜찮다 싶은 제품에는 향료가 들어가 있거나 살리실릭 애시드나 멘톨처럼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제품은 향료는 안 들어서 되게 좋았는데 너무 좀 성분이 단순해서 세정력이나 사용감이 아쉽고 건조하더라고요. 이 6가지 모두를 만족시킨 샴푸바를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만들게 됐어요. 2024년 여름부터 제품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 과정을 유튜브로 공유하면서 400여 분이 넘는 분들께 의견도 받으면서 함께 만들어 나갔어요. 그렇게 완성된 제품이 바로 이 허금은 샴푸바입니다. 이 6가지 조건을 다 갖추기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었는데요.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끝까지 단단하게 비누만 같은 거 없이도 깔끔하게, 진짜 말 그대로 감자칩처럼 얇아질 때까지 쓰실 수 있어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얇아진 샴푸바를 1도 남김없이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얇아진 샴푸바에 물을 살짝 묻혀서 새 샴푸바에 지그시 눌러 붙여주세요. 그러면 꼭 풀로 묻힌 것처럼 딱 달라붙거든요. 그 다음 쓰시던 샴푸바 쪽부터 사용해주시면 굳이 비누만 같은 거 사용하실 필요도 없고 정말 1도 남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거품이었죠. 거품이 흘러내리지 않고 좀 폭신폭신하면서도 밀도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샴푸할 때 거품이 흘러내리지 않고요. 손에서 오래 머물 수 있고 자극 없이 부드럽게 샴푸 마사지를 하실 수 있어요. 비누는 불편하다 이런 인식을 좀 없애드리기 위해서 단단함과 함께 이 거품력에도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제 성분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자극이 우려되는 성분은 모두 다 뺐어요. 그리고 샴푸바의 주성분은 세정을 담당하는 계면활성제인데요. 보통 한두 가지 성분으로만 좀 구성돼서 단순한 제품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세정력이 약하거나 좀 뻣뻣하고 건조하게 느껴지기 쉬운데요. 허금은 샴푸바는 주성분인 소듐 코코올 이세치오네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총 4가지 계면활성제를 배합해서 세정력과 부드러움을 균형 있게 맞췄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성분이 오일인데요. 샴푸인데 오일이 왜 들어가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때 닦을 때 기름으로 닦아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일이 세정과 보습 2가지 다 역할을 하거든요. 시어버터, 동백나무 씨오일, 해바라기 씨오일, 피마자 씨오일, 피토스테롤, 스쿠알란, 세라마이드 MP 이런 오일과 오일 친화적인 보습 성분들을 넣어서 노폐물은 부드럽게 제거되면서 두피는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력도 함께 더했어요. 보통 오일이나 보습 성분은 가격적인 면 때문에 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타협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이 만들 거였다면 사실 굳이 제가 만들 필요도 없고 기존에 없던 진짜 좋은 샴푸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완두콩 단백질, 덱스판테놀, 비오틴처럼 모발 건강과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도 함께 넣었어요. 모발의 수분을 지켜주고 탄력과 좀 윤기를 더해주고 손상된 모발을 좀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은 감을 때는 다른 샴푸들이랑 다르게 잔여감 없이 깨끗하고 개운하게 씻기는데 말리고 나면 찰랑거리면서도 좀 윤기 나는 머릿결에 볼륨까지 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원래 머릿결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각질 제거 성분 같은 거 다 빼버리면 순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성 두피는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지성이나 지루성 두피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개운함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허금은 샴푸바는 이런 성분들 없이도 두피를 좀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두피 진정과 피지 각질 조절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성분, 사과세포 배양 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칼라민 이 3가지 조합을 사용했어요. 이 허금은 샴푸바의 이 핑크빛도 칼라민의 자연스러운 색감인데요. 그런 성분들이 없어도 충분히 두피가 진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배합하다 보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성분이 많아지면 좀 pH를 맞추는 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실제로 pH 5에서 6 사이의 미산성 수치를 맞추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단단함, 거품력, 세정력, 부드러운 사용감과 보습, 그리고 pH 밸런스 다 갖춘 샴푸바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지성용이에요? 건성용이에요? 사실 지성용, 건성용 이렇게 반드시 따로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두피 건강을 위한 핵심은 동일하거든요. 자극적이고 걱정스러운 성분들은 배제하고 pH 5에서 6 사이의 미산성으로 두피 장벽을 잘 유지하고 노폐물만 씻어내는 적당한 세정력을 갖고 오일, 보습 성분까지 함유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이 기준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샴푸바 하나로 지성도 건성도 한
함께 편안한 두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지성이나 지루성 두피를 갖고 계시더라도 이런 저자극의 기본 샴푸는 동일하게 사용하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샴푸 횟수를 조절한다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약용 샴푸를 사용하시는 식으로 보완하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한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두피를 자극하지 않고 편안한 샴푸를 매일 기본으로 써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각기 다른 두피 타입과 함께 민감한 두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들별로 다른 제품을 쓰느라 번거로우셨던 분들, 그리고 민감한 두피 때문에 샴푸 고르는 게 늘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샴푸바 쓰실 때 보관이나 휴대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영원으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장품 뚜껑이라든지 병 뚜껑 같은 용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샴푸바를 올려놓으면 바닥에 닿는 면적이 거의 없어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르지도 않고 깔끔해요.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보관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실리콘 비누 받침도 추천드려요. 무르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고요. 휴대할 땐 이 채로 밀폐 용기에 넣어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여행 가실 때나 운동 가실 때도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샴푸바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뭘 써야 할지 몰라서 시작을 못 하셨던 분들, 한두 번 써보고 실망하셨던 분들, 민감한 두피 때문에 샴푸 유목민이 되신 분들께 제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샴푸바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좋은 제품과 함께 샴푸 습관이 더해져야 정말 좋은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제 샴푸 습관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진짜 꼭 건강한 두피와 간결한 삶까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민감한 피부도 진짜 좋은 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